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소위 미디어의 제목 장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들은 러시아가 동계 공세를 준비 중이라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다 등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당히 정형화된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뭔가 끌리는 제목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속성이 미디어에는 있습니다. 동계 공세라는 게 모두 루머와 예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의 대부분은 노골적인 가짜와 선전을 동반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브즈길야드가 아주 명쾌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동계 공세에 대한 스토리의 본질과 그 현실 간의 차이를 7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날짜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키예프 정권이 내세운 루간스크 지역 관리를 이용해 러시아군이 2월 15일에 공세를 시작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었던 레즈니코프를 이용해 특수군사작전 1주년을 깨 러시아가 2월 24일 총공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프는 그 이후로 크렘린은 항상 상징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보리스 로지는 선전술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특정 날짜에 연결시키는 것은 서방식 접근 방법으로 진부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무슨 기념일과 상관없이 쿠핀스크와 스바토포 지역에서 진격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의 국제관계센터장인 바짐 코줄리는 서구의 싱크탱크들이 생계 유지 차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정보를 그럴듯하게 가공해 팔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과학 아카데미의 알렉산드르 바르토슈는 실제 공격이란 것은 날짜와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 군사 전력 과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동원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모스크바가 새롭게 50만 명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입니다. 이를 독일의 TV 채널 도이체벨레가 그대로 받아 기사화하자 온갖 서구 미디어들이 줄줄이 비켰습니다.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사거리라고 던져주면 확인 과정도 없이 그대로 씁니다. 그래도 기사를 쓰려면 러시아 쪽 취재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50만 명이 동원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도 취재할 법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야 이거 써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기사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에 관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제 전체 임박한 투입으로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서방제 전차가 몰려올 예정이라 러시아는 최단 기간 안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 빠르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이들 서방제 전차에 그다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바바로사 작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뿐입니다. 언제 올지도 불확실한 서방 전차의 투입으로 인해 러시아가 작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에 벨라루시를 끌어들인다는 오해입니다. 미국의 NBC는 러시아, 벨라루시가 연합으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연습을 하니까 키예프로서는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바르토시에 따르면 양국의 군사연습은 폴란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나토의 군대가 배치돼 증강된 동구권 국가의 도발에 대항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정관념은 러시아의 공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논리입니다. 레즈니코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영국 가디언에 러시아의 공세가 돈바스와 흑해 지역에 집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루간스크에서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군사전문가 로지는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공격이 진행 중이고 아울러 자포로제, 크레멘나야 근처의 아르점스크, 솔레다르에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서구 싱크탱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러시아가 포탄 기근을 겪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서구 미디어들이 줄곧 주장해온 어처구니없는 레토릭입니다. 장비도 탄약도 고갈돼 러시아군은 싸울 수 없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탄약 비축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엉뚱한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자정보를 다루는 영국 정보국의 제레미 플레밍은 BBC에 출연해 러시아군 탄약이 소진됐다는 것은 러시아 군부도라고 우리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바르토시는 이에 대해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풀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에서 러시아와 서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잘못된 고정관념은 러시아가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작은 이익을 위해 많은 병력을 희생시키는 짓을 꺼리지 않는다면서 훈련이 안 된 신병과 죄수까지 총알바지로 내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또 딴 기사에서 딴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아르점스크와 솔레달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로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병력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병력 동원을 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병사들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세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때로는 패배로 비칠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철수해 재편성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포병 화력이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전술적 후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키예프 정권이 인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러시아가 총도 제대로 안 주고 인해 전술을 한다느냐 하는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는 러시아가 약하다고 경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종종 러시아 곰은 약하다, 러시아 군대는 실수해서 배우지 않는다, 군사 지도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없고 막혀있다고 소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잡지 Foreign Affairs조차도 그런 추론은 사실이 아니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시작했습니다. Foreign Affairs는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술을 잘 수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경우 분쟁 초기에는 상당히 몸을 사리고 보수적이었지만 지금은 키예프의 방공망을 두들겨 부수는 데 주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복잡한 기동 수행 능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eign Affairs는 2022년 11월 드니프로를 가로지르는 철수 도하 작전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적시에 탄약 생산량을 늘려 포탄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놀라운 적응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 여름 게임 체인저라 불렸던 미제 하이마스도 거의 파괴해 내성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변화하는 전장의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술 전략은 대충 어린 심작이나 눈대중으로 구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군사 과학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